네, 새해 시작부터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밤새 찬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충북과 경북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확대됐는데요. 네, 이번 추위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이번 주 눈비 소식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부터 동장군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데요. 한파특보가 확대됐죠. 네, 어제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긴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확실히 어제보다 이 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습니다. 네. 밤새 한반도 상공으로 이 찬 공기가 추가로 밀려오게 되면서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안팎, 그리고 강원 철원이 영하 13.3도, 그리고 경기 파주가 영하 11.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은 이틀째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 이 강원 남부와 충북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에는 이 추가로 한파특보가 발효가 어젯밤 10시를 기해서 발효가 됐습니다. 네. 어제는 낮에도 기온이 영상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이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보가 돼 있고 여기에 어제보다는 확실히 좀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기 때문에 이 체감 온도가 훨씬 더 낮겠습니다. 이 외출하시거나 또 바깥 활동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든든하게 옷차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강원 동해안과 이 동해안 지역과 영남 지역으로는 연일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이 최근에 이 부산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는 만큼 화재 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초겨울부터 참 많이 춥고 눈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또 조만간 눈 소식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날씨가 춥겠습니다. 이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그리고 이 강원 철원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역시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이 종일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처럼 당분간은 우리나라 한반도 상공으로 이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밀려오면서 이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될 것으로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눈비 소식은 좀 그래도 뜸한 편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차례 비구름이 지나갈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별다른 눈비 소식이 없는데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다 보니까 눈보다는 일단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내륙이나 이 산간 지역으로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리고 월요일쯤에 전국적으로 다시 눈비 예보가 들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날 날씨가 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네. 다음 참고 정도로만 하고 좀 추후에 날씨를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예년보다 춥긴 한데 그래도 견딜 만한 추위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주에는 다시 서울을 기준으로 영하 10도를 밑도는 이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서 이 동파에 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춥다는 예보가 있지만 바다 건너 북미 대륙에서는 훨씬 더 추운 추위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40도까지 떨어졌다고요. 네, 일단 뭐 캐나다와 북미 지역은 미국 등 이 북미 지역은 연일 강력한 한파가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엘버타주는 지역의 기온이 영하 30도를 밑도는 지역이 속출을 하고 있고 바람까지 더해져서 이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뭐 한 남성이 물을 뿌리자마자 공중에서 얼어붙는 영상이 SNS에서는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워낙에 춥다 보니까 이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항공기 수백 편이 결항이 되는가 하면 그리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해변에서는 이 상어가 저온 충격으로 얼어 죽는가 하면 또 추위에 강하다는 이 남극의 펭귄들이 실내로 대피할 정도로 아주 혹독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강력한 한파는 지난달 우리나라에도 찾아왔었던 이 북극발 한파가 원인인데요. 올해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 북극 지역의 해빙 면적이 상당히 적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온난화에 반응을 하면서 북극의 상공의
돌고 있던 이 극소용돌이가 느슨해지면서 북극의 이 찬 공기가 중위도 지역, 그러니까 이 북미 대륙까지 내려와서 이 북극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한파가 내려오게 되면 한파만 내려오면 괜찮은데 이 북극발 한파, 그러니까 극소용돌이가 출렁이게 되면 공기 흐름이 느려지는 현상, 이 블로킹 현상까지 동반되다 보니까 추위가 더 오래 지속되고 계속해서 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더 추워지게 되는 겁니다. 현지 기상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후반에 다시 한번 북미 대륙에 북극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나라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이 한파가 한 번 더 찾아올 것이다. 뭐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 극소용돌이가 동아시아 지역으로도 한 번 출렁일 것으로 보여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미세먼지 얘기도 좀 해보죠. 다행히 새해에는 추위가 조금 풀리면서 미세먼지가 거치기는 했는데 날이 풀리면 다시 또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건가요? 네, 지난 주말 이 중국발 스모그가 우리나라를 공습을 하면서 이 올 들어 최악의 이 공기질을 보였습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너 배, 그리고 많게는 6배까지 웃도는 지역이 있었고 전국 대부분 권역에 이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특히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도입 이래 처음으로 이 발령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새해에는 이 다시 깨끗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먼지가 밀려났고 또 이 공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질이 평소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일단은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이 추위가 찾아오다 보니까 미세먼지 걱정은 좀 덜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북서쪽 공업지대가 있는 이 북서쪽보다는 좀 더 깨끗한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네. 이 찬 공기가 마치 에어커튼처럼 먼지를 막아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렸듯이 추위가 풀리면 언제든지 중국발 스모그가 우리나라로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겨울철과 봄철의 전체 미세먼지의 약 한 60에서 80%가 중국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네. 언제든지 이 바람 방향만 맞으면 우리나라로 먼지가 날아올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이 내년 봄까지는 이 서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먼지 예보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미세먼지가 우리 기상 상황에 큰 문제고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그 와중에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1년 중에 가장 큰 달인 슈퍼문이 떴었고요. 또 이번 달 말에는 개기월식까지 예고돼 있다 하더라고요. 이번 새해에는 어떤 신기한 천문 현상이 있을까요? 네, 어젯밤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인 이른바 슈퍼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어젯밤에 이 환한 보름달을 감상하지 못하셨다면 이달 말에 좀 특별한 보름달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31일, 3년 만에 이 개기월식이 우리나라에 찾아오는데요. 특히 반영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 월식부터 개기월식까지 월식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이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앞서 이 월식의 전 과정을 볼 수 있었던 해가 2011년이니까 7년 만에 찾아오고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다음에는 2025년이나 돼서야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개기월식이 한 번 더 찾아올 예정인데 7월에 다시 한번 이 월식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는 좀 잠잠하다가 12월, 그러니까 이 한겨울 밤에 별똥별이 쏟아지겠습니다. 이 페르세우스와 쌍둥이 자리 페르세우스와 4분의 자리 유성우와 함께 세계 3대 유성우로 불리는 이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이 밤하늘을 수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별똥별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시기는 12월 14일쯤으로 보여지는데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최대 120개 정도의 한 시간에 120개 정도의 유성우를 관측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는 12월 13일에는 이 비르타넨 해성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또 유난히 밝게 해성이 빛날 것으로 보여서 맨눈으로도 관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